자, 세 번째 단락에 회계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데, 먼저 회계의 정의야. 정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우리 주식회사는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엄청 많다 그랬지. 대표적인 게 경영자, 주주, 채권자, 정부, 정업원, 많단 말이야. 이런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하는 얘기야. 자, 우리 앞에서 살펴본 부기는 말이야.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어. 그래서 이게 그냥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만 파악하면 됐단 말이지. 그런데 주식회사로 넘어오면서 이해관계자가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서,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회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회계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형태가 변함에 따라서 이 부기의 개념도 이와 같이 회계 개념으로, 그러니까 정보 제공 자체에 더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거는 기업의 형태가 바뀜에 따라서 이 부기나 회계 용어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회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이 회계 정보가 제공이 되면 투자자나 채권자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고, 경영자도 생산성이 증가되도록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정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더라.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가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그런 얘기야. 그다음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은 경영자에게 자본을 맡겨놨어. 그럼 경영자는 그 운영의 결과를 보고를 해야 돼. 뭘 통해서? 회계 정보를 통해서. 우리 봤었던 포괄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자본 수탁의 결과를 보고해준다는 얘기야. 그 밖에 임금협약시라든지 세금 매긴다든지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 회계 정보가 활용이 된다 하는 얘기고. 자, 회계는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크게 관리회계하고 재무회계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회계를 아까 뭐라 그랬어? 정보 제공을 한다 그랬지? 정보 제공하는 게 회계다 이거야. 대상으로 하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경영자다. 그러면 관리회계야. 주주나 채권자 같은 기업 외부 사람들이야. 그러면 재무회계다 하는 거.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회계를 관리회계, 재무회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라. 그럼 재무회계는 뭐냐? 주주나 채권자와 같은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다시,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그러면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일정한 보고 수단을 필요로 해. 그 보고 수단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재무제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Financial Statement.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회계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현금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이 뭐라 그랬어? 내 순재산이지? 주주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게 기초 기말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자본의 변동 사항을 나타내는 자본 변동표. 요 네 가지가 기본 재무제표다 하는 얘기야.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고. 하여튼 이걸 통해서 주주나 채권자 같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회계 원칙이라는 얘기가 나와. 이건 뭐냐? 회계 원칙이라는 것은 경제적 사건, 이걸 다른 말로 거래라고 생각하면 돼. 거래를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방법이야. 기업에서 수많은 거래들이 발생이 돼. 이거를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할 거냐? 그게 바로 회계 원칙이다 그 말이야. 영어로는 GAAP 약자로 이렇게도 많이 써. 이 회계 원칙은 나라마다 다 틀리는데, 일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국제회계 기준이야. IFRS 있고, 또 미국 회계 기준이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두 가지야. 미국 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야,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을 했어.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을 했고, 근데 이거는 상장 기업이라든지 아주 대규모 기업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너무 회계 처리가 복잡해.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고 특수 분야와 관련돼서는 또 특수 분야 회계 기준이 있는데 일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장 기업이나 대규모 기업들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했다.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외부 감사 제도인데 우리가 주식회사 기관이 뭐라 그랬어? 주주총회가 있고 또 이사회 경영진이 있고 또 누가 있어? 감사가 있지.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말이야, 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하고 감사를 선임을 하는데 대부분이 대주주가 뭐가 돼? 그렇지, 경영자가 되지. 그렇잖아? 대주주가 경영자야. 주주총회에서 제일 발언권이 센 놈이 대주주 아니야? 내가 사장하겠다 이 얘기야. 그럼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을 하는데 누가 선임을 해? 그래, 대주주가 선임을 해. 그럼 이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외부인으로 하여금 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도록 이렇게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산 총액 100억 이상의 주식회사를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받도록 재무제표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